제5부 무념무낸, 무상무성, 무주무주. 해능이 말한 마음의 자유란 무엇인가? 프롤로그. 가장 오해받는 선종의 핵심 사상. 해능회능 63873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무념무낸, 무상, 무성, 무주, 무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육조단경 묘소단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념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상을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무주를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능이 말한 것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집착과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능 선불교의 가장 깊은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해능 사상의 출발점. 자성청정, 칠싱칭종. 해능 사상의 중심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선종에서는 자성청정, 칠싱칭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뜻은 본래의 마음은 깨끗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해능이 말하는 깨끗함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욕망이나 감정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은 본래의 분별과 집착을 넘어선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구름이 끼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 때문에 태양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과 분노, 두려움이 마음을 가리지만 그 밑바탕에는 본래적인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2장 무념무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개념입니다. 무념, 글자 그대로 보면 생각이 없다 입니다. 하지만 해능이 말한 무념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인간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계속 붙잡고 하루 종일 괴로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며 스스로 고통받는다면 마음은 그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해능이 말하는 무념은 분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으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출처입력. 이것이 해능이 말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제3장 무상, 무성.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 무상은 모든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사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 의미를 덧붙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러한 고정된 이미지가 우리를 묶습니다. 해능은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형상은 있지만 그 형상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상입니다. 제4장 무주, 무주. 머무르지 않는 마음. 무주의 핵심은 어느 곳에도 마음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금강경, 김경징의 유명한 구절과 연결됩니다. 음무소주, 이생기심, 이익무소주, 얼형치심. 출처임령.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아무 목표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성공에도 집착하고 실패에도 집착합니다. 칭찬에도 흔들리고 비난에도 무너집니다. 무주는 이러한 외부 조건에 마음 전체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5장 세 가지 개념의 관계. 해능의 세 가지 가르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 무성. 외부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념무낸.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무주, 무주. 어떤 상태에도 마음을 고정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세상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제6장 해능과 반야번호의 지혜. 해능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반야 사상과 깊이 연결됩니다. 반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보통 세상을 자신의 욕망을 통해 봅니다. 좋다, 싫다, 갖고 싶다, 피하고 싶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그러한 왜곡을 내려놓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능에게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는 현실을 가리고 있던 착각을 걷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제7장 현대심리학과 만나는 해능의 사상. 흥미롭게도 현대심리학에서는 해능의 가르침과 유사한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 CBT는 생각 자체보다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마음챙김 마인드풀너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물론 현대심리학과 선불교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8장 한국 불교에서의 계승. 해능의 사상은 한국 불교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부자고시 즈처 1158-1210 해능의 선사상을 받아들여 한국적 수행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진울은 도노점수, 똥우, 젠슈, 정해상수, 띵회의 정쇼를 강조했습니다. 즉, 깨달음과 수행, 선정과 지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부 결론. 해능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해능이 꿈꾼 인간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념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상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주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해능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다음 제6부 예고 남종선의 탄생. 신의 전후에는 어떻게 해능을 육조로 만들었는가? 다음 편에서는 해능 사상이 어떻게 하나의 종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신해라는 인물이 왜 중국 선종의 역사를 바꾼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6부 남종선 종찬의 탄생. 신의 정회 67076위는 어떻게 해능을 육조로 만들었는가? 프롤로그. 한 사람의 깨달음이 종파가 되기까지. 역사는 때때로 한 인물보다 그 인물을 기억하게 만든 사람을 주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능 회이능 638723은 오늘날 중국 선종의 제6조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해능이 살아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선승으로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해능은 생전에는 남쪽 지방에서 수행하던 여러 선승 가운데 한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능은 중국 선종의 중심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는 한 명의 뛰어난 승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전회 6707652입니다. 신해는 해능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주장했고 적극적인 설법과 논쟁을 통해 해능을 홍인홍린 6016T사의 정통 후계자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능 중심의 선종은 해는 자신만의 업적이 아니라 심해와 그 후계자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남종선의 탄생 과정과 중국 불교사의 흐름을 바꾼 신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해능 사후의 선종. 해능은 7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그의 입적 장소는 소관, 샤오관 대감사 따판스 또는 조계차오시 보림사 바오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능 사후 그의 가르침은 즉시 중국 전역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종에는 여러 계통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수 계열의 북종선, 해능 계열의 남종선 있었습니다. 북종선의 현실적 우위. 해능 사후 초기에는 오히려 북종선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수는 당황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천부후 우석텐 614705 중종춘종 6506710 제위 705710 예종 루이종 66B716 제위 7607112 여러 황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해능 계열은 주로 남쪽 지방에서 활동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만 보면 북종선이 우위였습니다. 제2장 신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다. 신회 전회의 67총칠육이는 당나라 선종사에서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논객이었고 조직가였으며 자신이 속한 전통의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연승에 따르면 신해는 해능에게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해능을 홍인의 진정한 법맥을 이은 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종에서 누구의 법을 계승했는가는 단순한 사승관계가 아니라 정통성의 문제였기 터입니다. 제3장 하택종, 후자의 탄생. 신해는 후대, 하택종, 후자자종의 창시자로 평가됩니다. 이 이름은 그가 활동했던 하택흐제이라는 지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해능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깨달음은 단계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다. 둘째, 본래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깨달음이 가능하다. 셋째, 해능이야말로 홍인의 정통 계승자이다. 이 주장은 당시 선종 내부의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신해는 단순히 해능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중국 선종의 계보 자체를 다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4장 낙양 논쟁과 북종선 비판. 신해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낙양 로영 대회입니다. 8세기 초 신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종선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점진적인 수행만으로는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홍인의 진정한 법은 해능에게 전해졌다. 이 논쟁은 단순한 철학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불교계에서 법통은 곧 권위였습니다. 누가 정통인가? 누가 올바른 깨달음의 계승자인가? 이 문제는 사찰의 영향력과 연결되었습니다. 제5장 안사의 난과 신의 정치적 역할.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사의 난, 안시질환 7567 6.3입니다. 당나라 최대의 내란이었던 안사의 난으로 국가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습니다. 당 조정은 군비 마련을 위해 숙녀들에게 도첩도제, 즉 출가 자격증을 판매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해는 국가에 협력했습니다. 그는 모금 활동을 통해 국가 재정을 지원했고 그 공로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해의 역사적 위치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방 선승이 아니라 항실과 연결된 중요한 불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능 계열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6장 북종선은 정말 사라졌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토대 기록에서는 흔히 남종선이 승리하고 북종선이 사라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대학계는 이 해석을 수정합니다. 북종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종선의 수행 방식과 사상은 이후 여러 선 전통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즉, 남종선의 승리는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재편 과정이었습니다. 제7장 해능은 신해가 만든 인물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해능의 모습은 신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실제로 신해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는 해능을 중심으로 선종의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능이라는 인물이 허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학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봅니다. 해능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지만 오늘날의 육조 해능이라는 위대한 이미지는 해능 본인, 제자들, 신해 계열, 후대 선종 문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8장 현대학계의 평가. 존 맥레이, 존 알 마크레, 1941 시즈미 일본일. 맥레이는 초기 선종의 형성을 연구하면서 남종선의 등장은 단순한 종교적 승리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헌적 과정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르나르 포르, 버나드 퍼레, 1948. 포르는 선종의 정통성 개념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누가 진짜 계승자인가라는 문제 자체가 선종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야나기다 세이잔, 여기텐 세잔, 천구비 이행 기공용류. 그는 초기 선종 문헌을 연구하며 해능과 신의 전승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제6부 결론. 역사를 만든 사람 신회. 해능은 중국 선불교의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오른 데에는 신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신회는 해능의 가르침을 체계화했고 그의 법맥을 주장했으며 남종선을 하나의 역사적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위대한 사상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상을 전하고 해석하고 사회 속에서 자리 잡게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해능이 씨앗이었다면 신회는 그 씨앗을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7부 예고. 해능 이후의 세계. 선종은 어떻게 동아시아 정신문화가 되었는가. 마지막 제7부에서는 중국 오가칠종, 오자치종의 성립, 인제종과 조동종, 한국 조계종과 해능의 관계, 일본 선문화, 현대 세계 속의 선불교를 통해 해능의 유산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블 컴션 일박지 미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